다음에 6장. 6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보자고요. 6장은 시스템 평가하고 문서화죠. 시스템 평가 및 문서화. 이 6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보자고. 6장은 이제 3개의 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은 이제 시스템 평가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요거 2절 뭐 테스트가 나오는데, 테스트하고 개발 비용 산정이 나오는데요. 원래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계획인데 가끔 문제가 나와서 들어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문서화가 나오죠. 문서화. 이렇게 3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 시스템 평가하고 이 문서화 부분이 자주 나오고, 테스트하고 개발 비용 산정은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오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기하고 여기. 특히 여기 시스템 평가에서는 평가전 준비사항이 있어요. 평가전 준비사항. 시스템을 평가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는데, 이 준비사항에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근래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뭐, 척도, 평가 사항도 있고요. 네, 평가 사항. 평가 사항. 어떤 걸 평가하는가. 평가 척도라고도 합니다. 평가 척도. 요 2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 평가 전 준비사항. 그죠? 첫 번째,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처리 시간에 견적을 내는 게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그죠? 평가 전 준비사항. 평가 전 준비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하면 처리 시간에 견적을 한번 내보내는 거야. 처리 시간의 견적이에요. 미리 컴퓨터를, 시스템을 평가하기 전에, 그죠? 처리 시간의 견적을, 처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먼저 한번 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그죠? 운영 계획이라 그럴까요? 운영 계획의 입안을 한번.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그걸 한번, 계획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이겠죠. 그죠? 비용. 점검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비용을 2번 썼네. 그죠? 비용의 점검. 그래서 시스템을 평가하기 전에 준비사항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처리 시간의 견적을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을 한번 입안해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죠. 비용.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이 3가지가 돼요. 평가 전에 준비할 사항.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시험 문제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어떻게 돼?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리 시간에 견적을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 뭐냐면, 추정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추정.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방법.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방법. 이렇게 3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추정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방법. 달달달달 머릿속에 이 세 가지. 처리 시간을 견적내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야. 다음 중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추정에 의한 방법은 전문가 또는 시스템 분석가 전문가니까 어쨌든 뭐 시스템 설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뭐 이제 개발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 있죠.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 개발 경험이. 그럼 그런 개발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야 이거는 몇 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처리 시간을 어떻게 돼요? 예상해 주는 거야. 오케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이 시스템을 잡을 집어넣었을 때 몇 초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해서 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추정에 의한 방법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어떻게 돼? 이거는 한 몇 초 나올 거다. 이렇게 처리 시간을 어떻게 돼? 예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정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방법은 자동화 방법, 자동화. 이건 자동화 방법이죠. 자동화 시키는 거야. 즉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처리 시간이 계산해서 나오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자동적으로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잡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처리 시간이 견적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거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돼? 처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컴퓨터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화 방법이지.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방법은 프로세스 차트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차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장에서 프로세스 설계를 배웠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차트, 즉 프로세스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프로세스 차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뭐 정렬이면 정렬, 아니면 병합이면 병합, 갱신이면 갱신에 대해서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겠지? 복잡도. 복잡도. 복잡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처리 시간을 가지고, 그죠? 프로세스 처리 시간을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복잡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차트를 놓고서 복잡도를 계산해서 처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입력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물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음 중 처리 시간을 견적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세 가지니까 한 가지 아닌 거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하나하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컴퓨터에 의한 방법이겠지. 그지? 또는 어떻게 돼? 프로세스 차트에 의해서 복잡도를 가지고 처리 시간을 견적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입력에 의한 방법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키포인트를 잘 여러분들 어떻게 명심하라는 얘기야. 키포인트를. 그래서 자동화라는 말이 나오면 컴퓨터에 의한 방법이다. 추정에 의한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방법은 전문가. 입력에 의한 방법은 프로세스 차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그럼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 69번 문제가 여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69번 읽어보시면 처리 시간 견적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입력에 의한 방법, 컴퓨터에 의한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추정에 의한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보시면 시스템 평가에서 처리 시간을 견적하는 경우 견적 방법과 거리가 먼 것 됐습니다. 가번 입력에 의한 계산 방법. 그죠? 입력. 그 다음에 나번 프로그램 크기에 의한 계산 방법. 이런 거 없지. 그지?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번 컴퓨터에 의한 계산 방법. 그지? 컴퓨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라번 추정에 의한 계산 방법. 그죠? 뭐가 정답이 됩니까? 나번. 그런 건 없다는 얘기야. 추정에 의한 방법, 컴퓨터에 의한 방법, 입력에 의한 방법 세 가지만 있고 나번 프로그램 크기에 의한 계산 방법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답은 나번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건 쉽죠. 크게 해서 나왔으니까. 물론 각각 하나를 묻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한 방법이나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방법 각각을 묻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착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 보자고. 평가상, 평가 척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 평가 요소 이렇게 보자고. 평가 요소 또는 평가 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 척도. 네. 그럼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에는 몇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척도를 한다는 얘기다. 뭐뭐? 기능, 성능, 그 다음에 신뢰성이죠. 신뢰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스템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기능 요소고, 성능은 뭐 금방 알죠. CPU 속도니, 그죠? 예. 속도. 주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기가 중요하니까, 속도가 중요하니까 CPU 속도가 어떻게 되느니,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속도 있죠? 오케이? 예, 주기억 장치 속도,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속도, 그 다음에 뭐 CD-ROM의 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 성능 요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크기도 마찬가지. 크기. 예. 크기도 큰 게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크기 요소 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무게 같은 거. 무게도 어떤 건 무거운 게 좋은 게 있고요. 어떤 건 가벼운 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무게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성능 요소에 들어간다. 언어도 마찬가지야. 프로그램 언어를 어떤 거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어디에 들어간다? 성능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성능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전체 가동률 같은 거, 그죠? 가동률, 그죠? 뭐 구성 요소에 대한 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경제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디에? 이런 거는 어디에? 신뢰성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다음 중 성능 요소가 아닌 것 또는 신뢰성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신뢰성 평가 요소가 아닌 것 또는 성능 평가 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보기에서 골라 쓰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게 뭐냐면 몇 번? 여러분들 70번에 70번. 한번 70번 읽어보시면 70번 보자고요. 시스템 평가 요소 해서 기능, 성능, 신뢰성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스템 평가 항목의 요소와 거리가 먼 것. 이건 아주 쉽죠. 예. 이걸로 냈으니까 시험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성 평가, 가격 평가, 다 성능 평가, 기능 평가 이렇게 됐죠. 뭐가 아니야? 가격입니다. 가격. 뭐 이런 거 나오면 가격이 여러분들 실제 컴퓨터 살 때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 평가할 때는 그런 가격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기능, 성능, 신뢰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돼? 평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가격은 빼면 되죠. 그러면 요거만 나오는 시험 문제 그렇지 않다. 자세한 사항도 어떻게 돼? 요 두 가지는 나온다. 요 두 가지. 최근에 어떻게 성능 요소가 좀 나오니까 성능 요소하고 신뢰성 요소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안에 성능 요소에 뭐가 들어가고 신뢰성 요소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자.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뢰성 평가 요소야. 신뢰성 평가 요소. 이 신뢰성 평가 요소는 신뢰성은 몇 가지로 평가하느냐면 세 가지나 뭐 네 가지. 뭐 MTBF 하고요. MTBF. 그다음에 MTTR. 그다음에 MTTF도 가끔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용도 또는 신뢰도로 나옵니다. 신뢰도.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몇 가지? 네 가지. MTBF가 뭔지, MTTR이 뭔지, 그 다음에 MTTF가 뭔지, 가용도가 뭔지, 또는 신뢰도가 뭔지. 그래서 칸트 도표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칸트 도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스템을 만들었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잘 사용하겠죠?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못 쓰잖아. 그지? 못 사. 고장이 발생했어.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어. 그럼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쓰겠죠. 다시 씁니다. 이렇게. 다시 쭉 사용하다가 어느 날 다시 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해서 못 쓰죠. 그럼 수리가 또 완료돼.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다가 또 어떻게 돼? 수리를 완료하면 이제 사용하겠죠. 사용하다가 또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여기가 가동 중이야. 그래서 가동 1이라고 합시다. 가동 1. 그럼 가동하다가 어느 날 고장이 발생해서 못 사면 여기는 고장이 되겠죠. 그래서 고장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장 1.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가동 중이겠죠? 가동 2. 또 못 쓰게 되면 여기는 고장 나서 못 씁니다. 고장 2. 여기는 어떻게 돼? 또 가동 3이 되겠죠. 가동 3. 또 고장 나서 고장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MTBF가 뭐냐면 mean time between failure예요. 그래서 고장과 고장 사이 시간의 평균치,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의 평균치,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이 뭐야? 실제 가동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을 하면 가동 시간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야.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다?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의 평균치니까 고장과 고장 사이 시간이면 요거예요, 요거. 즉 가동 시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동 시간들에 대한 평균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MTBF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MTBF가 뭐다? MTBF가 여기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돼요? 몇 개야? 가동이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럼 3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분의 이렇게. 3분의 이렇게 되죠. 3개니까 더 있으면 물론 여러 개 있으면 또 세야지. 3분의 가동 1 더하기, 그죠? 가동 1 더하기, 가동 2 더하기, 가동 3 이렇게 되는 거야. 가동 3. 그죠? 그럼 이게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더 많은 게 여기까지 n까지 간다고 가정합시다. n까지. 두둑해서 n까지. 그죠? 두둑해서. 그러면 여기 n까지 되겠죠. n. 따다다다다 해갖고, 따다다다 해갖고. 이건 n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디폴트 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죠? 뭐는 MTBF는. 그러니까 가동 시간의 평균치라고 계산하면 되죠. 평균 내는 건 여러분 금방 알죠? 아니 설마 평균 못 내는 사람 있으려고 5과목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 산업기사 시험 보시면 5과목 평균 내야 되잖아. 그 평균이 몇 점 이상이래야 돼? 60점 이상. 그죠? 그래야 합격이죠. 물론 가라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과목의 전부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5도로 나눠줘야지. 그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가동 시간들 있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뭐로?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MTBF다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MTTR은 뭐냐면 MTTR. 그죠? 이건 mean time to repair죠. 그죠? 리페어는 수리잖아. 수리 시간의 평균치란 말이야. 그럼 수리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고장을 고치는 시간이 수리 시간이잖아. 요 시간을 우리가 수리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TBF가 되는 거지. TBF. 그죠? 뭐 고장과 고장 사이 시간이죠. 요거는 이제 TTR이 되겠지. TTR. 그죠? TTR. 리페어 시간이란 말이야. 수리 시간이 요만큼. 그러니까 요 수리 시간들의 평균치를 하죠. 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n분의 이렇게 되죠. 고장 1 더하기 고장 2 더하기 따다다닥 해서 고장 n까지 n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어차피 평균이니까. 그래서 MTBF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신뢰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MTTR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요걸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번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을 사면 얼만큼 고장이 안 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가 하는 얘기야. 그지? 이걸로 평가하는 거는 요걸로 평가하는 것은 한 번 고장이 났을 때 얼만큼 어떻게 돼? 못 쓰는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거만 많이 신경 썼단 말이야. 이거만. MTBF만 올리게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주면 절대 고장이 안 나게끔 해갖고 어떻게 돼? 이걸 늘리는데 시간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건 많이 쓰죠. 이것도 시간. 왜? 어떤 제품이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어떻게 빨리 수리를 해주자는 얘기야. 수리를 빨리 해갖고 어떻게 돼? 신뢰성을 높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것은 신뢰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계산은 되냐면 MTBF 더하기 MTTR분의 뭐가 되는 거야? MTBF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신뢰도 또는 가용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즉, 뭐하고 더해서 이거하고 더해서 뭐를? 이거를 분모로 우리가 선택해내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를? 이거를 크게 키워도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늘어나. 이걸 줄여도 어떻게 돼? 신뢰도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리를 하면 요 시간이 짧아지지. 요 시간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가 물건 산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고장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빨리 고쳐주니까 금방만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 서비스가 상당히 요즘에는 수리 서비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내가 전화만 하면 금방 등깔같이 달려와서 고쳐놓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여러분들 어떻게 높여놔야. 그래서 메이커 살라는 거 아니야. 그죠? 메이커가 아닌 놈은 어디다가 전화할 때도 없잖아요. 그죠? 왜? 고장 수리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메이커 제품은 어떻게 전화하면 금방 오니까 요 시간이 짧아지니까 전체적인 신뢰도는 역시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키우든지 이걸 증가시켜도 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MTBF 즉 평균 가동 시간을 증가시켜도 되고 수리 시간을 감소시켜도 어떻게 돼? 전체 신뢰도는 높여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평가할 수도 있고 이걸로 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신뢰도를 갖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MTTF는 뭐냐면 MTTF는 당연히 어떻게 고장이 발생한 시간부터 mean time to failure니까 고장이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니까 여기죠.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 TTF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고장이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했을 때까지니까 이건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MTTF는 그냥 간단하게 뭐하고 MTBF하고 뭐하고 더하면 되는 거야? MTTR하고 더하면 되죠. 이게 MTT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MTTF분의 MTBF다. 이렇게 써도 되죠. 똑같은 얘기지. 즉 MTTF가 뭐니까? MTBF 더하기 MTTR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MTTF는 뭐하고 평균 가동 시간하고 평균 고장 시간하고 합친 시간을 이건 뭐야?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이건 평균 가동 시간이라고 의역을 하면 그래요. 의역을 하면 이건 평균 가동 시간이야. 평균 가동 시간. 요거는 평균 수리 시간이죠. 수리 시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죠?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죠? 평균 고장 시간. 참, 이런 거 부르기가 좀, 어떻게 돼? 부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거. 이건 이거하고 합친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걸 완전히 반대로 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보는 사람 있죠? MTBF하고 MTTF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어차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니까 외국 원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서 번역을 하셨으면 반대로 나오죠. 그죠? 의미는 같은데,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가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책도 있더라.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몇 번 문제, 71번 문제 보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 다음 시스템의 평균 고장 간격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MTBF는 얼마인가? 이렇게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걸 갖고 어떻게 돼? 이거 참 해석하기가 난감하니까 MTBF인지 MTTF인지 완벽하게 써줘야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작업 시간하고 고장 시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개야? 둘, 넷, 다섯 개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작업이고요. 작업, 고장, 작업, 고장, 작업.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지, 항상. 그치?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이고, 그죠? 여기가 6이네, 그죠? 6.
그럴 때 뭐 MTBF를 구하라 했으니까 작업시간, 즉 가동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가동시간들의 평균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작업시간이 몇 개입니까? 3개니까 3분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작업시간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니까 3분의. 그죠? 뭐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6 이러면 되죠. 그죠? 뭐? 7 더하기 8 더하기 6.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7 나오겠네. 그죠? 요거 도하면 얼마입니까? 15에다가 6 도하니까 얼마? 요거 더하면 15죠? 요거 더하면 6, 21이죠? 21. 그러니까 3, 7에 21에서 7 나오죠? 7. 그래서 답은 뭐야? 7이다. 답 7. 몇 번? 답번이 되겠네. 그죠? 쉽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쉽게 여러분을 맞출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계산. 그러니까 MTBF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물론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신뢰도보다는 뭘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 MTBF를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MTTR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MTTR 계산하면 요거 얼마?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그죠? 한 개, 두 개니까 2분의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니까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이 나오니까 1.5가 나오겠네. 그죠? MTTR은 얼마다? 1.5. 그죠? 가번이 정답이겠지. MTTR을 구하라면. MTBF를 구하라면 나번이 정답이고, MTTR을 구하라면 답은 답번이 정답이고, MTTR을 구하라면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및 개발 비용 산정에서는 별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론에서 한번 들으시고요. 문서화 여기는 많이 나오죠. 맨날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문서화의 목적, 필요성 뭐 이렇게 문서화의 목적하고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문서화의 표준화, 표준화. 뭐 이거는 가끔 나오는데 표준화는 근래 조금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자주 주제지. 목적 확실하게 파악하자. 그죠? 표준화는 이제 이론에서 외우시고, 이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문서화의 목적이야. 문서화의 목적. 문서화를 왜 하느냐? 필요성, 뭐 목적, 뭐 같은 다 비슷한 얘기지. 여러분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문서화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야. 문서화를. 그치? 우선은 가장 이게 유지보수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를 어떻게 돼? 쉽게 하자 이런 얘기야. 유지보수가 뭔지는 알잖아. 시스템 개발해놓고 나중에 어떤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돼?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해결해줘야 돼. 그게 유지보수인데, 여러분들 문서가 없다면 유지보수하는 사람하고 개발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어떻게 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뭘로 인해서 기인됐는지 어떻게 돼? 시스템을 다 뜯어보기 전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서 여러분들 연구할 수 있죠. 그죠? 그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당연히 문서가 있으면. 물론 뭐 공유자산화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즉 문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소프트웨어는 공유자산입니다. 공유자산. 그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 거기 뭐 있겠어. 그지? 자산 평가를 할 때 이 뭐가? 소프트웨어가 자산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서가 자산이 되는 거지, 설마. 그래요. 한번 거쳐갔던 길을 다시 가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과 개발하지 않았던 경험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그거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돼?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스템의 수정 변경이 가해졌을 때 수정 및 변경 시 그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적응이지. 쉽게 적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돼? 수정할 때 이걸 이렇게 고쳐주세요. 또는 이렇게 변경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문서가 없을 때는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발팀에서, 운영팀으로, 그죠? 인수인계가 용이하다는 얘기야. 인수인계. 용이. 그죠? 이쪽으로 인수인계가 용이하다. 즉, 이제 시스템을 다 개발했으면 그걸 어떻게 돼? 운영팀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운영팀이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영팀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면 운영하기 쉬우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뭘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서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뭘로? 문서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이런 거. 그 다음에 혼란 방지, 그죠? 혼란 방지. 혼란 방지.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쉽게? 어떻게 혼란을, 그죠?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용이하다는 거. 교육훈련. 문서가 있는 거 없는 거는 훈련할 때, 교육 및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돼? 상당히 큰 차이점을 발휘해. 즉,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이 신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교육 훈련이 용이하다는 것.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사이동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사이동이지,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때려쳤을 때, 문서가 있는 거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가 됩니다.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있는 걸 문서로 만들어 놔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문서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히 문서화를 하는 목적이 아닌 거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2번 문제를 한번 보면, 문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 됐습니다. 가번, 시스템 개발 후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혼란 방지, 그지? 쉽게 정할 수 되는 거. 다 옳은 얘기지. 그 다음에 나번, 개발 후에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유지보수 나오죠. 그죠? 유지보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지보수는. 그 다음에 다번, 복수 개발자에 의해 병행 개발이 가능하다. 당연히 문서화가 되어 있으면 그 문서화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죠. 그지? 그 다음에 라번,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요식적 절차다. 요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밥알을 세다 이런 얘기지? 그죠? 요식. 요식적 절차. 이런 게 이제 나쁜 말이니까 이런 거 고르시면 돼. 쉽게. 라번이다. 그죠? 그냥 이렇게 찝쩍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찝쩍거리는 게 아니죠. 문서화를 한다는 건 요식행위 하는 게 아니야. 찝쩍거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탁 달라붙어서 어떻게 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찝쩍거려 버릴 게 아니지. 그래서 라번이 틀렸다. 라번 정답을 하시면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겁니다.